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원래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얼굴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면은 이 과거에 좀 얼마나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재명 대표겠죠. 얼굴이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 이재명 얼굴 보고 있으면은 야, 나 너무 막 기분이 좋다. 이런 분 계십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누가 보든지 간에 야, 저 인간은 진짜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끈질기게 살아왔을까?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그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은 더 이게 막 근심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럴 만도 한 게 사실상 지금 순간에 이재명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뭐밖에 없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총선에서 승리를 좀 하고 압승을 좀 거둬야 그나마 이제 친문으로부터 자기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나마 또 그렇게 명분이 있어야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금처럼 계속해가지고 사법부를 방해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총선 승리를 바라는 게 이재명 대표일 건데 불행하게도 민주당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유일한 그 또 총선 승리의 카드라고 생각했던 게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선동이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아시죠? 별로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그 사법적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금씩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과 정진상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두 사람이 전부 다 지금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방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면 김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혐의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선거 자금에 대해 가지고 남욱 등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 요 혐의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걸로 유동규 측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 요게 이제 김용에 대한 범죄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 같은 경우는 구속된 지 6개월 정도 만에 석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진상에 대한 범죄 혐의도 봤었을 때 정진상은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마찬가지로 봐주는 그런 대가로 7차례에 걸쳐서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장동 수익 중에 428억 가까이를 김용과 나눠 갖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혐의도 정진상이 있습니다. 정진상은 구속된 지 5개월 정도 만에 보석이 허가가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럼 질문해봐야 되는 게 왜 그렇게 도대체 김용과 정진상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이렇게 아니란 입장을 보였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은 솔직히 법대로 처리한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봤었을 때 1심 재판이 나오기 전에는 6개월까지 그렇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김용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채우고 법원이 내보내 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정진상 또한 마찬가지로 5개월 거의 6개월을 채운 상태다 보니까 1개월 정도 안 남은 시점이었는데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보석 허가를 해줬던 것이죠. 그나마 이제 정진상에 대해서 보석 허가를 해줄 때 법원 나름대로는 최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기는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법원 출석 거부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휴지 조각만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사건 관련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하겠다. 이것도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이가 통화를 했다라는 흔적 이런 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이폰의 그 페이스타임 같은 거 이거는 또 화상통화 비스무리한 거라고 해요. 화상통화도 되고 그냥 전화통화도 되는데 요거는 또 기록이 안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타임 같은 거를 해왔다라는 거. 그리고 휴대전화를 인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조건이긴 한데 그리고 정전 실정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실시간 위치 추적기까지도 부착을 하고 허가 없는 출국을 금지했다. 이렇게 법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붙여가지고 정진상에 대한 이 보석을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진상이가 놀랍게도 이재명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대놓고 지금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법원이었다라고 한다면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배 닦고 잠이나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즘 날씨도 더우니까 꿀물이나 한 잔 드셔라. 꿀물이 효과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 꿀물이나 한 잔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맞을 것 같은데 법원이 바로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다음 공판이 열렸을 당시에 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글쎄요, 뭐 법원이 만약에 진짜로 정진상과 이재명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준다고 한다면, 보석 조건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판사가 누군지는 아직까지 제가 뭐 이름까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 사법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백하게 이거는 판사로서 자기의 권한을 뛰어넘는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진상과 이재명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 대놓고 이거는 뭐 증거인멸을 하십시오, 뭐 대놓고 이제 뭐 검찰 수사를 방해하십시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원에 일단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6개월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2개월, 2개월, 2개월 이렇게 이제 3번 연장을 할 수 있는 거, 연장이 가능한 게 총 3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범죄 혐의자에 대해 가지고 1심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 묶어둘 수 있는 게 6개월이다 라는 뜻은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시 한 가지를 좀 봤을 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나흘 남겨놨던 상황에서 구속영장 시한이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에 나왔던 기사니까 6개월이 추가로 연장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럼 질문이 드는 거겠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1년 가까이나 구속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나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 수보다 기소할 때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더 많은 경우, 이해가 되십니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있는 혐의 수보다 기소할 때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더 많은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고 기소할 때 공소장이 있을 텐데, 공소장에 적혀있는 범죄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있는 혐의보다 많았을 경우에 그때는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있던 혐의에 대해서 추가 구속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정진상에 대해서 기소가 안 돼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더블트리 바이 힐튼이라고 하는 판교에 있는 호텔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 같은 건 아직까지 정진상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누가 보든지 간에 정진상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시행사 측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정진상이 해줬다라고 했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대놓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텔을 둘러싸고 정진상이 뭘 해줬다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특혜를 제공을 해줬다는 거죠. 자연 녹지로 묶여있던 부지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가족형 레지던스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가 특허 호텔로 바뀌기도 하고, 베지츠가 이제 시행사입니다. 그 베지츠가 30년 동안 토지 임대 후 원한다면은 매입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 조항, 말 그대로 전례 없는 특혜를 줬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정자동의 호텔과 관련된 문제인데, 시행사뿐만이 아니고요, 그거를 인허가를 해줬던 성남시 또한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대부분 계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했었는데 이미 시장실에서 수의 계약에 대한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공개 입찰해야 되고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비서실에 전했는데 정진상이 받아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비서실에서 결재를 압박했다. 이런 증언들은 지금 성남시의 공무원들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베지츠, 아까 전에 이 더블트리 바이 힐튼이라고 하는 호텔을 이번에 시행을 맡았던 곳이 베지츠 그곳인데, 거기 이제 최대 주주가 황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황성택이가 정진상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성남FC와 관련된 피의자 신분으로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남FC에 후원금을 줬다라고 하는 업체 중에서 그 차병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차병원한테 후원금을 내라라고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황성택이거든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그 정자도 호텔 개발 문제 같은 경우는 백현동 개발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이 그 백현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자동 호텔에 대해 가지고 정진상에 대한 기소를 안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정진상과 이재명 그리고 또 김용을 서로 분리를 시켜놔야, 사회로부터가 됐거나 완벽하게 격리를 시켜놔야 그나마 우리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말 빨리 검찰이 어떻게 된다? 이 정자동 개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백현동 개발 문제에 대해서 정진상이 얽혀 있다라는 부분을 빨리 입증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기소를 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총선 전까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이제 정지상과 이재명이 만나는 걸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검찰 수사가 느리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더 열심히 수사를 해주셔가지고 반드시 추가적인 기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